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요즘에 중동 이라크와 이라크가 아니죠, 옛날 걸프전 생각나가지고, 네, 이스라엘과 이란이 맞붙어가지고 유가가 조금 최근에 조금 많이는 아닌데 좀 올랐어요. 그래서 70달러를 넘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71달러인가 그런데 75달러를 넘으면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나? 특히 아파트, 서울 아파트, 전국 아파트는 뭐 이미 망가져 있으니까 냅두고 서울 아파트는 최근에 많이 반등해갖고 전고점까지 왔는데 실질 지수로는 전고점까지는 못 왔어요. 물가를 감안하면. 자,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니까 75달러 돌파, 물론 한 달 돌파하고서 다시 빠진 거 이런 거 말고 75달러를 돌파해서 뭐 77달러, 80달러에서 왔다 갔다를 몇 달 이상을 하면 서울 아파트가 급락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차트를 가서요. 자, L차트는 엘리엇 TV 멤버십 되시면 무료로 다 구독할 수가 있어요. 설치하시고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백업시켜드립니다. 자, 여기서 왼쪽에 여기에 금융시장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주식이랑 뭐 잔뜩 있는데 여기에 여기에 보면 여기 WTI 있죠? 이게 1860년부터 데이터가 있어요. 저는 초장기 데이터만 취급을 하니까 이걸 딱 누른 다음에 이걸 누르면 지금 이게 월봉, 분기봉, 연봉이거든요. 2005년부터예요. 여기에 오른쪽 구간이라는 걸 누르면 1700년부터니까 아마 최초의 데이터부터 나오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유가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다른 걸 다 지울게요. 이런 거 지우고 이동평도 지우고. 자, 이거를 이거를 자세히 한번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요거거든요. 요렇게. 요게 1860년부터 국제 유가의 흐름인데 여기가 대공황 때, 그다음에 1차 여기가 1차 대전 때, 여기가 2차 대전 때, 여기가 1차 오일 쇼크 73년도, 79년도 2차 오일 쇼크, 그다음에 이때가 90년도 걸프전 잠깐 하고 2008년도에 서프라임 사태 났을 때, 그다음에 코로나 때는 폭락을 했었죠. 선물은 마이너스까지 갔었어요.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저장할 때도 없었으니까. 자, 이렇게 장기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뭘 볼 거냐면 여기서 여기 비교 차트 있어요. 비교 차트. 비교라고 딱 누르면은 일단 잔뜩 그래프가 여러 개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이거를 1970년부터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차트가 많이 나오죠. 자, 여기서 모든 걸 일단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깔끔하게 한 다음에 A를 눌러요. 그러면 로그 차트입니다. 산술 차트, 로그 차트. 이렇게 하면은 종가가 나오고요. 자, 여기다가 뭘 넣을 거냐면 서울 아파트랑 그다음에 케이스 실러 미국 지수랑 이런 거 몇 가지 넣을게요. 자, 여기다 뭘 넣을 거냐면요. 여기다가 75달러 기준으로 넣을게요. 이렇게. 아니야,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이거 잠깐 나갔다 들어올게요. 얘가 가끔 가다가 에러가 날 때가 있어가지고. 자, 여기서 75달러. 네, 됐네요. 자, 여기가 75달러입니다. 75달러. 75달러 위에 있을 때가 있고 밑에 있을 때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공부하면서 뭘 느꼈냐면 얘는 방향성이 아니라 절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청 오르는데 10달러에서 30달러까지 엄청 올라. 그래도 싸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안 돼. 근데 문제는 120달러에서 10달러나 떨어졌어. 110달러로. 그러면 야, 유가 떨어져서 좋다. 안 그렇다니까. 그럼 절대 유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악재잖아요. 그러니까 유가는 다른 그 보조지표랑은 다르게 다른 보조지표는 그 절대 수치에 비해서 방향성이 어떤 영향을 미쳤거든요. 근데 유가는 그게 아니고 절대 수치 비싸냐 싸냐 오랫동안 비싸게 있느냐 그러니까 잠깐 급등락하는 거 말고 자 뭐냐 요렇게 할게요. 자, 요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 75달러입니다. 75달러가 여기 2018년 이게 중국 저기 무역전쟁 할 때 이때네. 여기가 하나의 네크라인이에요. 75달러가 얘는 희한하게 75달러가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 자, 여기다가 일단 미국의 케이스 실러 지수를 넣을게요. 미국의 케이스 실러 지수 이렇게 넣습니다. 실제 지수예요. 실제 지수. 자, 여기다가 유가가 75달러 그다음에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실질 지수 이렇게 넣을게요. 자, 빨간 거는 서울 아파트 실질 지수고 파란 거는 미국 케이스 실러 실질 지수입니다. 물가를 반영한 거예요. 자, 이거를 이 상태에서 75달러를 넘었을 때를 음영을 표시할게요. 자, 75달러 딱 넘었을 때 이렇게 75달러 여기 넘었죠. 요만큼 넘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넘었죠. 자, 여기서도 넘었죠. 자, 여기다가 좀 표시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밑에 있는 부분을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자, 여기서 요걸 좀 지우고, 자, 여기다가 유가가 75달러 이상일 때 짠 하니까 이렇게 돼 있죠. 빨갛게 표시했습니다. 잠깐 점도 찍었어요. 잠깐 터치했을 때 그냥 점만 찍었어. 그다음에 75달러보다 밑에 있을 때 이렇게 그다음에 요건 뭐지? 요건 잠깐만, 요건 뭐냐? 요거는 여기다 이제 표시한 거네. 이렇게. 자, 요 윗부분이 75달러 위에 있을 때고 밑에 있는 게 75달러 밑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10달러 20달러 때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2000년으로 자를게. 2000년. 잘해볼게요. 2000년.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자르고서 종가도 표시하고요. 자, 여기다가 뭘 넣을 거냐면요. 잠깐 이도 거래량 지우고요. 여기다가 물가 기준금리 넣을게요. 기준금리. 자,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 넣을게요. FRB 기준금리. 그 다음에 미국의 CPI 전년 동월비 이렇게 넣습니다. 자, 요걸 표시하게 하면 여기에 지표에 체크를 표시해야지 요게 나오거든요. 자, 이거를 그다음에 여기다가 기준금리에서 퍼센트를 조금 줄을 긋게요. 이걸 좀 늘릴게요. 이렇게. 자, 요렇게 보면은요. 미국이 기준금리 물가 지수가 많이 오르면 뒤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리겠죠. 물가 지수가 떨어지면 나중에 이렇게 기준금리를 떨어뜨리겠죠. 과거에 이때 이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자, 우리나라 기준금리, 한국 기준금리 딱 넣으니까 분홍색이 나왔죠. 미국을 따라가죠. 자, 우리나라 CPI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걸 지울까? 미국 걸 지울게요. 미국 걸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자,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나라 물가 전년 동월비랑 기준금리예요. 물가가 먼저 오르면 기준금리를 따라 올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준금리랑 약간의 시차이를 두고 물가가 하락하면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물가가 오르면 기준금리 올라가고. 왜냐면 한은의 목적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이렇게 키울까? 이렇게 키우면 좀 더 낫네요. 자, 보세요. 유가가 폭등을 하면 물가가 폭등을 하죠. 유가가 폭락을 하면 물가가 폭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가가 폭등을 하면 물가가 폭등을 하는데 유가가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옆으로 가. 그러면은 안정이 되는 거죠. 비싸긴 비싸지만 물가는 더 이상 급등락을 안 하잖아요. 이게 안정된다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우리가 2021년도에 서울 아파트가 상투치고 빠질 때 유가가 140달러까지 갔어요. 140달러까지. 10달러에서 140달러까지 갔다고. 그래서 물가가 엄청 올랐죠. 빨간색.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따라 올렸죠. 그러니까 금리 쇼크가 와가지고 서울 아파트가 막 20-30%씩 빠졌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물론 출렁출렁하다. 그 대신 이거 물가 반영한 거예요. 조금 반등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자, 여기서 밑에 걸 지울게요. 요걸 지우고서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얘가 75달러를 잠깐 한두 달 넘은 거는 의미가 없어. 근데 문제는요. 2007년 중반부터 75달러 넘어가지고요. 이게 140달러인가 갔어요. 150달러인가? 140달러인가? 이게 잠깐 T를 누르면 돼. T. 146달러까지 갔어. 이때는 130달러, 이때는 146달러네요. 자, 다시 연도로 볼게요. 2008년도에 이렇게 물가가 폭등을 하니까 아파트가 빠지네. 이때 리먼 사태가 왔다고. 그래갖고 그 다음에 유가가 폭락을 해갖고 75달러 밑으로 한 1년 정도로 빠졌다 올라왔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반등하네. 이때가 2009년도 한 9개월 정도 반등했을 때죠. 그 다음에 얘가 75달러 넘은 다음에 한 몇 년을 놀아. 그러니까 얘가 몇 년을 빠져. 그 다음에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니까 침체권에서 이렇게 있다가 유가 갑자기 급락을 해버리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서울 아파트가 2014년 15년 돼서 막 오르는 거야. 그리고 물론 잠깐 75달러 넘은 적이 있어요. 근데 한두 달 찍은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때 잠깐 눌리긴 했지. 그다가 다시 유가가 폭락을 해가지고 40달러, 30달러, 20달러, 10달러 이렇게 가니까 아파트 물가도 안정되고 하니까는 서울 아파트가 폭등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와갖고 75달러를 넘으니까 그 다음부터 빠지는 거야. 자, 여기서는 빠졌다가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반등했다가 빠졌다 이러잖아요. 이때 잠깐 출렁출렁해서 75달러를. 그 다음에 2024년 이후로는 추세적으로 75달러 밑으로 갔죠. 그러니까 얘가 최근 2년 동안은 급반등을 했잖아. 그러니까 물가를 반영한 거야. 실제로는 여기가 바닥이에요. 물가를 반영하니까 여기가 바닥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2-3년 동안은 반등을 했잖아요. 전고점 못 넘었습니다. 물가를 반영하면. 그런데 갑자기 이번 달에 75달러를 장중에 잠깐 넘었어. 물론 지금 71달러예요. 물론 이것처럼 한두 달 넘었다가 말면은 얘 잠깐 밀렸다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몇 달 이상 5-6개월 이상을 75달러 위에서 놀거나 이렇게 4-5년 동안을 75달러 위에서 놀면은요 서울 아파트가 2-3년 동안의 장기 침체 있잖아요. 이게 올 수가 있다고.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거 다시 볼게요. 이거 다 지운 다음에 이게 유가거든요. 유가인데 얘를 75달러 위를 표시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75달러를 표시를 이렇게 하지. 여기가 75달러를 경계선을 만든 거거든요. 그다음에 75달러 밑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 아파트를 보니까 실질지수예요. 실질지수를 딱 보니까 얘가 75달러를 넘어갔고 잠깐 한두 달 넘는 거 말고 이번에도 한두 달 넘었는데 왜 서울 아파트 계속 오르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한두 달 갖고는 의미가 없어요. 추세적으로 오랫동안 그 가격대에 머물러 가지고 우리한테 물가 부담, 금리 부담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치솟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는 거 있죠.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는 거. 몇 달 이상, 1년 이상 이렇게 머물러 버리면 75달러 위에서 뭐 80달러든 85달러든 오랫동안 머물면 서울 아파트가 꺾였다. 과거에 최근에 20년 동안의 데이터가 이거를 증명해 준다. 물론 과거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맞을 거다 그런 얘기는 없지만 우리 엘리엇 구독자분들은 엘리엇이랑 같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재밌는 공부죠 이거. 자, 그러니까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거랑 관련 있는 주변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인과관계를 자꾸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 70개가 그런 사태가 있었다. 뭐 그럼 확률이 높잖아요. 과거의 사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자, 오늘은 최근에 뉴스가 되는 전쟁과 관련돼서 유가가 만약에 아직은 70달러, 71달러에서 머물러 있지만 75달러를 돌파한 다음에 거기서 오랫동안 몇 달 이상 머물러 있으면 서울 아파트나 뭐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되게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급락도 할 수 있다. 자, 오늘 이 정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엇 공부 열심히 하죠. 데이터 관리도 잘하고 이거 L차트 이거 몇 천만 원 들어서 만들어 갖고 다시 작업 중이니까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